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과거는 과감히 잊어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내일의 삶을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버려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오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더 즐겁고 더 활기차게 오늘을 산다면 당신의 진정한 삶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후회와 불안도, 오늘의 긴장도, 내일의 두려움도 버려라. 오직 오늘 현명한 머리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오늘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삶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라. 고난이나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꿈을 꾸어야 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꿈을 잃지 않는 자만이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으로 믿었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 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늘 자신을 알리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전념하도록 하라. 어떤 직업이나 장사든지 어느 정도의 정직을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남의 믿음을 잃었을 때의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고난이 있다. 그 최고의 고비를 두려워 말라. 첫 고비를 넘으면 그보다 일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능숙한 선장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에 반항하지 않으며 절망하지도 않는다. 항상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서 활로를 열려고 한다. 여기에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삶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돈의 축적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금주의 시대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돈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돈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누가 어떻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행복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삶은 버려야 한다.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행복을 원한다면 더욱 많은 일을 해서 더욱 많은 상품들을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버려라. 상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결국 당신은 소비에 중독되면서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이것을 사들인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 자문해 보라. 즉, 물질적인 사치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라. 행복을 원한다면 당신의 너무나 높은 욕망의 높이를 하향 조정하라. 이루지도 못할 욕망이라면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자신의 능력을 다양하게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 중에서 주력으로 삼을 것을 견고하게 다져놓은 후에 다양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를 깊이 파다 보면 자연히 둘이 보이고 셋이 보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저것 집적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늘 행복으로 이르는 자신의 길목에서 의지와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라.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려는 자신의 의지와 자세이다. 오늘 자신의 의지와 자세를 통하여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자.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 그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 빛깔은 아름다우나 향기 없는 조화처럼
말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누구든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만을 보기에 불행에 빠진다. 자신이 조금만 마음을 돌려먹으면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오늘도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해지려거든 자신에게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라. 단점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단점에는 민감하고 자신의 장점은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특출한 장점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가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실천하는 행동이 남보다 뛰어나다. 많은 사람들이 단점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점과 재능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뤄 그것을 가꾸지도 빛내지도 못하기에 대부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축배를 권하라. 성공을 한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만이 아니다. 성공을 이룬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만약 당신이 성취감이 있는 삶을 살려면 당신이 이룬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성취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고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축배를 권하면 내일도 자신에게 축배를 권하게 된다. 당신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당신 자신뿐이다. 작은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 스스로 축배를 권해보자. 그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큰 성취도 이룰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본 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보았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새로운 것에 마주치면 호기심에 자기 신경이 집중되어 잘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알고 나면 그것을 계속 본다거나 생각하는 일은 거의 끝나버리고 만다. 만약 본 것만으로 알았다고 느껴버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거나 착각에 의한 불확실성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본 것만이 진실일 수는 없다. 본 것을 언어의 도움을 받아 각자가 그 의미나 존재를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물의 의미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자. 사람들은 잠깐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종종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생긴 어려움이란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에 맞는 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평탄한 길도 있지만 언덕길을 만들 때도 있다. 위대한 업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업적에 필요한 용기와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건 한 방울 땀들이 모여서 그 결실을 맺는다. 인내심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할 때 최선의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어떤 일을 그르친 후에 후회를 하여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새가 이미 사람들에게 잡혀서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잡히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다. 뒤늦게 후회를 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잡히는 위험에 대하여 조심하기로 했다면 때를 맞춰서 미리 조심을 했어야 한다. 그렇기에 삶이 행복할 때 불행한 시기를 대비하여야 한다. 당신에게 있어 일단 불행으로 빠진 뒤에 행복해지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삶이 행복할 때 당신에게 다가올 위기와 불행으로부터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위기에 빠져 불행해졌을 때 대비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친 것이다. 꽃은 만개할 시기가 되면 피어나고 다른 차면 기운다. 융성한 기운이 있으면 몰락도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움직이고 있을 때 정지할 시기를 생각한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바퀴도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 사람은 때때로 남의 결점을 파헤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결점은 잊어버린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결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해도 그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라.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라. 그에게 받을 생각 말고 줄 생각을 하라. 그리고 주더라도 그에게 다시 받기를 바라지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고 맑은 웃음을 선사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어라.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나의 땀을 남에게 제공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기뻐하고 고마워한다. 그것을 볼 때 당신도 기쁘고 즐거워진다. 이런 마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겠다는 당신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가끔 여행을 떠나라. 주위엔 행복을 방해하는 많은 우울한 일들과 스트레스를 주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이런 장애물을 보다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품을 찾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행을 떠나라. 혼자 떠나도 좋고 마음이 맞는 다른 사람과 떠나도 무방하다. 무리를 해서 여행 계획을 짤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벼운 걸음으로 여행을 떠나라. 나만의 공간은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과 물건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가꾸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 위주로 살다 보면 당신의 존재란 점점 없어진다. 시간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혼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만 간다. 살면서 나만의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라. 당신에게 나만의 특별한 것이 없다면 평소에는 있거나 무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실감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라. 살면서 나만을 위한 것들을 마련하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나만을 위한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나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나를 창의적으로 재생산하자. 마음의 보석 상자를 만들라.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상으로 인하여 당신의 꿈과 생각이 난잡하게 흐트러져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때는 마음의 보석 상자를 만들어라. 당신의 유년 시절의 꿈이든 일기장에 썼던 낙서든 당신 삶의 빛나는 부분들을 그 보석 상자 안에 담아라. 마음의 보석 상자에는 오래지 않아 꿈들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행복이나 마음의 보석 상자에 하나둘씩 채워진다. 당신의 삶이 힘들고 짜증날 때는 그 보석 상자를 열어보아라. 당신의 앞에는 어느덧 꿈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된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다. 자신의 친구와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친구들이 자신에게 친구들의 자랑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는 마구 자랑을 늘어놓아서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지나칠 정도로 자랑을 일삼는 일은 인간관계에 있어 어색함을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쾌감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누구든지 자화자찬을 지나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자랑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에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그 음모로 인하여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에 함부로 계략을 꾸며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계략을 꾸미더라도 더욱 완전하게,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궁지에 모는 계략을 꾸미다가는 결국 자신이 그 계략에 넘어가 자신을 위험하게 만든다. 당신이 나쁜 음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심성이 약한 자들과 사귀지 마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들과의 깊은 교제는 반드시 당신에게 해로움을 준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하나를 아는데도 셋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선입견이나 정보만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책이다. 지금 연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어라. 당신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 모여 연인이라는 인연이 생기니 어찌 그 연인이라는 인연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지금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연인의 손을 뿌리치지 마라. 지금 연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어 상대방에게 신뢰하고 있다는 굳건한 메시지를 주어라. 지금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는 마라. 그 여자의 손을, 그 남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어라. 비틀거리며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연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어라. 어려울 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심어준다. 위로를 하는 쪽도 위로를 받는 쪽도 험난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상대에게 주어라.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메아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다. 그리고 친구의 영향은 알듯 모를 듯 젖어든다. 보석 하나를 두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를 생각한다. 돌을 다이아몬드로 깎는 사람이 있고 다이아몬드를 돌로 보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가치가 없다. 나의 한마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친절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옳은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심술을 부리듯이 세상을 살지는 마라. 사람의 도리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여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당신이 남의 입장을 배려해 줄 때 당신도 배려받을 수 있다.